네, 이번에 4번 슬라이드 같이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슬라이드 클릭해 주시고 가장 먼저 제목 클릭하시고 2점 제목을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슬라이드는 표 작성하시는 거죠. 바로 표 슬라이드입니다. 자, 그래서 밑에 있는 이 컨텐츠 컨트롤 중에 표 모양의 아이콘 클릭해서 표 삽입 눌러주시고요. 자, 문제를 보시면 열 개수와 행 개수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지금은 둘 다 두 개죠. 열 개수 2, 행 개수 2. 열과 행의 개수를 셀 수 있어야 됩니다. 열은 칸이라고 생각하고 세로의 개수를 세시면 되고요. 행은 줄이라고 생각하시고 가로에 있는 요 줄을 세시면 되겠죠. 네. 자, 두 개 해서 확인 버튼을 눌러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표 삽입을 하셨다면 가장 먼저 보시면 테이블 디자인이 활성화가 됐고요. 그 안에서 우리는 표 스타일을 먼저 지정하라고 했습니다. 표 스타일을 펼쳐서 보셔야 되겠죠? 표 스타일 그룹에 화살표를 눌러주시고요. 문제 왼쪽에 세부 조건 세 번째 거, 바로 테마 스타일 강조의 1번. 첫 번째 거네요. 시험에서는 이 첫 번째 줄에서만 출제가 된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 줄에 1번은 바로 이게 되는 거죠. 클릭 한번 해주시고 여기서 스타일을 선택하셨다면 왼쪽 스타일 옵션에 필요 없는 머리글 행과 줄무늬 행의 체크 표시를 해제해 주시면 됩니다. 표 스타일과 옵션 체크 해제. 자, 이렇게 작업이 끝나시면 저희는 책을 보고 표의 크기를 바꾸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금 제가 표시한 오른쪽 하단에 있는 이 크기 조절점 클릭해서 오른쪽 아래 이와 같이 크기를 이렇게 지정해 주시고 왼쪽 상단에 있는 크기 조절점 역시 왼쪽에 도형이 들어오는 거, 위에 도형이 삽입되는 거, 대략의 위치를 가늠하셔서 표의 크기를 잘 설정해 주시면 돼요. 이때 표의 크기가 너무 작으면 문장을 한 줄에 다 쓸 수가 없습니다. 자, 표의 크기를 다 지정하셨다면 가장 먼저 홈에 들어와서 표의 글자 속성을 먼저 해주셔야 돼요. 표의 글자 속성 지정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보시면 표는 도둠의 18 검정색 들어있죠? 자, 문제에서 글자색이 없어도 반드시 글자색을 검정으로 지정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글씨 크기는 똑같고요. 글꼴의 모양만 도둠으로 지정하시면 되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4번 슬라이드부터는 글자색을 모두 검정으로 해주셔야 돼요. 4번, 5번, 6번 슬라이드는 글자색 검정.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홈에서 글자 속성이 끝나셨다면 오른쪽 끝에 레이아웃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자, 레이아웃에 들어와서 우리는 정렬을 이곳에서 하기로 했죠. 바로 가로 가운데 클릭, 세로 가운데 클릭. 저희는 레이아웃에 와서 정렬을 하기로 했습니다. 두 개를 모두 눌러주시면 정가운데를 지정할 수 있고요. 이곳에 들어와 있어야 시험 볼 때 셀을 분할해라 라고 하면 클릭해서 분할을 하실 수 있고 또 두 개를 합쳐라 그러면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셀 병합을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정렬을 맞춤, 바로 레이아웃에 들어와서 작업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가 위에 도형의 크기를 2번, 3번 조정하지 않으려면
표에 가장 긴 문장을 쓰시는 게 좋다고 했습니다. 자, 저는 왼쪽에서 가장 긴 문장, 음, 똑같은 것 같은데, 자, 여기 첫 번째 칸에 두 번째 줄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씨가 잘리지 않는 거 확인이 됐고요. 두 번째 칸에서도 두 번째 줄을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네, 글씨가 잘리지 않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시험 볼 때는 문장이 좀 길게 나오면 가장 긴 문장을 입력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다시 한번 크기 확인해 주시고요. 시험 볼 때 열 너비나 행 높이가 다르다면 열 너비 이 선에다가 클릭해서 드래그 해주시면 되고요. 행 높이가 다르면 이 선에다가 마우스를 갖다 대시고 높이를 언제든지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 도형 크기를 기준으로 위쪽에다가 도형 두 개를 조합해서 그려주시면 되겠죠. 자, 도형을 그리실 때는 가장 밑에 있는 도형부터 그리셔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가장 밑에 있는 도형은 아까 그려보셨던 블록 화살표에 있는 오각형입니다. 메뉴 삽입에 들어갈 거고요. 삽입의 도형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블록 화살표 두 번째 줄에 있는 오각형을 선택합니다. 자, 오각형을 그리실 때는 가급적 요 표의 테두리 위에다가 클릭, 드래그 해서 그리시는 게 좋습니다. 오른쪽 너비 보시고 높이 보시고 비슷하게 하나 그려주셔야 되겠죠? 자, 자세히 보니까 도형의 좌우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도형을 그리자마자 오른쪽 끝에 있는 회전 버튼을 누르셔서 좌우 대칭을 지정해 줍니다. 그리고 1, 2, 3번에서는 도형에 선이 없었지만 4번부터 6번 슬라이드에는 도형에 선이 있기 때문에 4번 슬라이드 첫 번째 도형을 그리시면 반드시 도형 서식에 도형 윤곽선을 검은색으로 지정해 주셔야 돼요. 도형 윤곽선 검은색. 자,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이와 같이 윤곽선이 설정되도록 이 도형을 클릭해서 마우스 오른쪽 단추. 아까 하셨었죠? 마스터에서 기본 도형으로 설정. 4번 슬라이드 첫 번째 도형에 윤곽선 검정으로 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기본 도형으로 설정을 눌러줍니다. 자, 이제 그 위에 두 번째 도형 갈매기형 수장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삽입의 도형에 들어가시고 아까 찾았던 오각형 바로 옆에 있는 이 도형. 블록 화살표 그룹의 두 번째 줄에 있습니다. 도형 클릭해 주시고요. 책을 보시고 어디서 시작됐는지 위치 한번 확인하시고 클릭, 드래그. 책과 비슷하게 하나 그려주시면 되겠죠? 자, 색상이 겹치지 않도록 아까와 동일하게 저는 도형 채우기, 나중에 선택했던 색상을 그대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크기나 배치, 사이즈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두 개의 도형이 모두 그려졌다면 마우스로 넓게 드래그해서 두 개의 객체를 한 번에 선택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오른쪽 수평으로 나란히 복사하셔야 되겠죠? 왼손으로 컨트롤 시프트를 꾹 누른 채로 도형을 콕 찍어서 옆으로 그대로 드래그를 해주시면 됩니다.
컨트롤 시프트 누른 상태에서 클릭 드래그. 만약 오른쪽 너비가 일치하지 않는다면 가운데 있는 크기 조절점을 이용해서 크기를 이렇게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두 개의 도형 조합 작성이 모두 끝났고요. 자, 이번에 왼쪽에 있는 그라데이션 도형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뉴, 삽입, 도형에 들어가서 사각형 그룹의 세 번째 있는 한쪽 모서리가 잘린 사각형, 바로 세 번째 도형을 선택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도형 역시 표의 테두리, 표 가장자리 테두리에 맞춰서 클릭, 드래그 하나를 정확하게 그려주시고요. 좌우가 바뀌었네요. 그럼 도형을 클릭하신 상태에서 오른쪽 끝에 있는 회전 버튼 누르시고 좌우 대칭을 선택합니다. 자, 복사하시기 전에 그라데이션을 먼저 넣으면 좋겠죠? 그래서 우리는 위에 도형 서식, 도형 채우기 보이실 겁니다. 자, 저는 밝은 그라데이션을 하기 위해서 색상을 진한 색상으로 바꿔줄 거고요. 그리고 다시 들어가서 그라데이션 중에 밝은 그라데이션 두 번째 있는 선형 아래쪽을 선택해 줍니다. 도형 채우기, 그라데이션, 선형 아래쪽. 그리고 왼손으로 컨트롤 시프트를 누른 상태로 클릭 드래그, 수직 나란히 복사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우리는 표에만 글꼴이 설정돼 있고 도형에는 글꼴이 설정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린 도형의 글자 속성을 한 번에 지정하기 위해서 마우스로 넓게 보이시죠? 도형의 끝과 끝 모두 선택될 수 있도록 마우스로 클릭 드래그를 해서 도형을 모두 선택해 주시고 메뉴 홈에 가서 홈 탭에 들어가서 글자 속성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자 속성은 아까 표했던 대로 도둠, 글자 크기 18, 글자 색 검정을 반드시 지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글자 속성 작업이 끝나고 나면 표에 클릭을 한번 해주시고요. 이 표의 순서가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바로 위에 정렬 버튼을 눌러서 맨 앞으로 가져오기를 설정해 줍니다. 도형의 글자 속성이 끝나면 표를 클릭해서 정렬의 맨 앞으로 가져오기 눌러주시면 되겠죠. 자, 이때 자세히 보시면 왼쪽 도형의 선이 보이지 않고요. 위쪽 도형의 선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형을 그리실 때 표의 테두리에 딱 맞게 클릭 드래그를 해주셔야 표를 앞으로 뺐을 때 선이 보이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표가 앞으로 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글씨가 검정색으로 올바르게 나오는지 입력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험 보실 때는 당연히 모두 입력해 주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아까 제가 표에서 두 번째 줄을 먼저 입력했는데 다시 첫 번째 줄을 입력하실 거라면 맨 앞에다가 클릭하고 엔터를 치신 다음 바로 윗줄에 올라와서 첫 줄 내용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문장과 문장이 너무 가까이 있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표 전체를 선택해서 3번 슬라이드에서 하셨던 줄 간격을 1.5로
설정하셔도 됩니다. 줄 간격 1.5. 그러면 문장과 문장 사이의 간격이 조금 훨씬 더 벌어지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4번 슬라이드, 표 슬라이드 작업이 끝났습니다. 저장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요. 컨트롤 S. 자, 이어서 5번 슬라이드, 차트 슬라이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슬라이드로 이동하시고요. 제목 부분에 클릭해서 일단 제목 먼저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차트 작성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는 표 삽입을 하셨는데 이번에는 끝에 있는 차트 삽입 버튼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삽입 버튼을 누르시면 차트 종류가 보이실 텐데 차트 종류는 묶은 세로 막대형이 맞습니다. 그래서 바로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기본 묶은 세로 막대형으로 차트가 생성이 됩니다. 이때 이렇게 녹색으로 된 시트 창이 하나 뜰 텐데요. 자, 우리가 이 안에다가 데이터를 입력해 주셔야 돼요. 네, 지금 창의 크기가 좀 작기 때문에 창 크기를 살짝 넓혀서 작성하기 편하게 준비해 주시고 입력 전에 우리는 이 파란색 점을 이용해서 데이터 범위를 미리 설정하셔야 돼요. 자, 밑에 차트 밑에 있는 그 표가 데이터 테이블인데 데이터 테이블을 보시면 3개의 행이 있고요. 그리고 6개의 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입력 전에 데이터 범위를 미리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자, 마우스로 파란 점, 이 모서리에 있는 파란 점에 마우스 포인터를 갖다 대시고요. 클릭해서 위로 2칸 올라가고요. 또다시 파란 점에 마우스를 갖다 대시고 오른쪽으로 2칸 더 이동시켜 줍니다. 그리고 입력하기 전에 불필요한 데이터는 삭제하시는 게 좋겠죠? 자, 클릭 드래그 해서 딜리트. 입력 전에 데이터를 깨끗하게 지워주시고요. 책을 보시고 똑같이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때 입력하실 때 열의 너비가 부족하다면 알파벳 사이, 바로 열과 열 사이에 클릭 드래그를 해서 열 너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시험 보실 때는 소수점이나 천 단위 구분교가 나올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2줄 모두 천 단위 구분교가 찍혀 있어요. 그래서 입력 전에 천 단위 구분교를 미리 설정하시는 게 좋겠죠. 자, 숫자 데이터가 들어갈 여기 바로 B2부터 F3 마우스로 이 부분을 드래그 해주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단추 눌러주시고 자, 밑에 보시면 셀 서식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숫자가 들어오는 영역을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셀 서식에 들어가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는 숫자 데이터가 들어가겠죠? 숫자 범주 클릭해 주시고 숫자가 입력됐을 때 세 자리마다 콤마가 찍힐 수 있도록 천 단위 구분교에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만약 여기에 소수점이 들어온다면 그때는 소수점 자릿수를 1 또는 2 이런 식으로 소수점 자릿수도 지정하실 수 있습니다. 확인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책을 보시고 아래쪽 데이터 테이블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자, 숫자를 입력하고 엔터를 치시면 천 단위 구분 기호가 삽입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입력이 다 되셨다면 밑에 보시면 차트의 모양이 그 완성된 출력 형태와 동일하지가 않죠? 그래서 우리는 차트가 선택되어 있을 때, 자, 지금 차트가 선택되어 있고 시트 창이 열려 있습니다. 위에 보시면 차트 디자인이라는 메뉴가 활성화되어 있고요. 바로 여기 첫 번째 보시면 행렬 전환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녹색 시트 창이 열려 있을 때 행렬 전환을 클릭을 해서 책이랑 동일한 모양으로 확인시켜 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지정이 다 끝나셨다면 이제 이 녹색 창은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두 번째 자가용 데이터 계열이 보이지 않는 것은 지금 사업용과 자가용의 금액의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막대가 보이지 않는 것뿐이죠. 자, 이때 문제를 보시면 자가용의 데이터 계열을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바꾸라는 지시사항이 있습니다. 그때 바꾸시면 막대가 보이겠죠. 자, 행렬 전환이 끝나셨다면 녹색 시트 창을 닫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데이터에 오타가 있다면 데이터 편집이라는 이 버튼을 다시 눌러서 오타를 수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차트 편집을 시작해 볼게요. 차트 수정하실 때 가장 먼저 차트의 크기를 조금 더 위로 키워주도록 하겠습니다. 크기 조절점을 위로 당겨서 차트의 크기를 조금 더 크게 이렇게 지정해 주시고요. 그럼 이때 차트가 선택됐기 때문에 바로 홈 탭으로 이동합니다. 홈에 오셔서요. 문제 두 번째 줄 도둠의 16포인트 외곽선 그걸 먼저 해주셔야 되겠죠. 자, 홈 탭에 와서 차트 전체 글꼴은 도둠 눌러주시고요. 차트 전체 글자 크기는 16포인트입니다. 아까 표에서는 18, 차트는 16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4번 슬라이드부터 글자색을 검정으로 하라고 했죠? 그래서 지금 글자색을 검정으로 한 번 더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글자 속성 3개가 끝나고 나면 맨 끝에 있는 서식 메뉴에 들어가서 외곽선, 바로 차트 외곽선이 윤곽선입니다. 서식의 도형 윤곽선에 들어가서 외곽선이 보이도록 윤곽선 색깔을 검정으로 지정하는 거죠. 외곽선이 윤곽선입니다. 자, 이렇게 위에 두 줄이 다 작업이 끝나면 이제 왼쪽에 있는 세부 조건을 순서대로 하시는 거예요. 자, 세부 조건 첫 번째입니다. 차트 제목. 차트 제목을 마우스로 클릭 한번 해주시고 홈 탭으로 이동해서 글자 속성 변경해 주시면 되겠죠? 차트 제목의 글꼴은 궁서예요.
자, 스크롤 아래쪽으로 내려서 궁서를 찾아서 클릭해 주시고 차트 제목의 글자 크기는 24포인트. 그리고 차트 제목이기 때문에 글자 속성을 굵게. 첫 번째 가를 눌러서 굵게 속성 지정해 주시고요. 그 다음 채우기 흰색과 테두리 그림자. 바로 그 세 가지는 모두 서식에 가서 요렇게 세 가지를 지정해 주시면 되는 거죠. 서식에 들어와서 채우기, 테두리, 그림자 세 가지를 모두 해주시면 됩니다. 자, 도형 채우기 눌러서 채우기는 흰색 눌러주시고요. 윤곽선은 검은색을 눌러주시고 테두리가 윤곽선입니다. 테두리가 윤곽선. 그리고 밑에 있는 도형 효과를 열어서 그림자를 문제 제시된 대로 오프셋 오른쪽 눌러주시면 되겠죠? 도형 채우기 흰색, 윤곽선 검정, 도형 효과 그림자는 문제를 보고 그림자를 찾아서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차트 제목 끝났고요. 자, 그 다음 차트 영역에 채우기를 노랑이라 그랬어요. 차트 영역은 바로 이곳이 차트 영역이죠. 마우스로 차트 영역을 클릭 한번 하시고 채우기라고 했습니다. 서식의 도형 채우기에 가서 표준색 네 번째 있는 노랑을 찍어주시면 되죠. 채우기 노랑. 그리고 문제에 그림 영역은 채우기 흰색으로 되어 있어요. 그림 영역이 바로 여길 말하는 거죠. 마우스로 그림 영역을 클릭 한번 해주시고 아까와 동일하게 채우기가 도형 채우기입니다. 들어가서 흰색으로 채워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데이터 서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 계열, 바로 이 막대에 대한 지시사항을 말하는 겁니다. 문제에서 데이터 서식 자가용 계열. 자, 근데 보시면 우리 눈에 이 자가용 주황색 막대가 보이지가 않죠? 자, 막대는 아무거나 선택하시면 됩니다. 데이터 계열 막대 아무거나 클릭을 해주시고 클릭한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면 계열 차트 종류 변경이라고 있습니다. 막대를 선택해서 오른쪽 버튼 계열 차트 종류 변경 눌러주시고요. 문제에 제시된 대로 자가용 계열의 차트 종류를 바꿔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 있는 자가용 차트 종류를 눌러서 꺾은 선형 네 번째 있는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네 번째 표식에 있는 꺾은 선형으로 변경해 주시고 문제에서 보조축을 설정해라 그랬습니다. 차트 종류와 보조축 두 가지를 함께 설정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확인. 네. 자, 그 다음 값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값이 바로 데이터 레이블이죠. 자, 데이터 레이블 값 표시는 경북의 사업용에다가만 표시해라 그랬습니다. 자, 경북 사업용은 파란 막대. 바로 여기에 값을 표시하라는 거죠. 자, 그러면 마우스로 파란 막대를 클릭 한번 하시고 다시 한번 마우스로 경북의 파란 막대만 재선택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 경북 데이터 계열만 선택된 것을 알 수 있고요. 이 상태에서 막대에다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데이터 레이블 추가라고 있습니다.
옆으로 들어가실 필요 없이 데이터 레이블 추가를 눌러주시면 문제에 말한 대로 값 표시가 설정이 되는 거죠. 데이터 레이블이 값 표시입니다. 자, 그리고 문제에서 출력 형태와 나머지는 동일하게 해라 그랬어요. 더 이상 지문이 없기 때문에 나머지는 저희가 순서대로 수정을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바로 이 회색 눈금선. 자세히 보시면 회색 눈금선이 보이실 겁니다. 마우스로 회색 눈금선을 클릭하시고 키보드에서 딜리트로 가로 눈금선을 제거해 줍니다. 그리고 아래쪽. 자, 우리는 얘네들을 범례라고 부르죠. 이 아래쪽에 있는 범례를 마우스를 클릭해서 똑같이 딜리트로 삭제해 줍니다. 그리고 이 범례가 들어있던 자리에 우리가 아까 보고 썼던 데이터 테이블을 추가해 주시면 되겠죠. 자, 데이터 테이블 추가는 차트를 찍었을 때 나오는 메뉴 중에 바로 차트 디자인에서 합니다. 차트 디자인에 가시면 맨 앞에 차트 요소 추가가 있습니다. 차트를 찍고 차트 디자인에 가서 차트 요소 추가. 바로 이곳에 데이터 테이블이 있고요. 데이터 테이블 안에 두 번째 있는 범례 표지를 포함. 두 번째 테이블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추가가 됐고요. 그 다음 오른쪽에 추가했던 이 보조축 보이시죠? 세로의 보조축. 이 숫자를 더블 클릭합니다. 자, 숫자를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오른쪽에 축서식 대화 상자가 나오고요. 축서식 네 번째 축 옵션이 활성화가 됐습니다. 이때 우리는 세 번째 줄에 있는 기본 단위를 책에 표시된 그림을 보시고 기본 단위 1000으로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기본 단위 1000. 네. 자, 그리고 축 옵션이 끝나면 바로 이 표식의 모양과 크기를 수정해 주셔야 돼요. 마우스로 이 5개 중에 표식 하나를 선택해 주시면 5개 모두 선택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표식을 찍으신 다음 오른쪽 바로 데이터 계열 대화 상자의 첫 번째 채우기 버튼 눌러주시고요. 채우기 밑에 보시면 표식이라고 있습니다. 표식을 클릭하고 채우기를 눌러서 표식의 표식 옵션 열어주시고요. 기본 제공 클릭해서 책에 나와 있는 모양, 똑같은 모양 찍어주시고 크기는 문제에 제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크기를 10이나 12포인트로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이 대화 상자가 필요가 없겠죠? 대화 상자는 닫아 주시고요. 자, 끝으로 우리는 기본 축의 테두리, 보조 축의 테두리, 아래쪽 데이터 테이블의 테두리, 윤곽선 3개만 지정해 주시면 되겠죠? 자, 왼쪽에 있는 숫자, 세로 기본축 선택하시고 서식의 도형 윤곽선을 검정 선택해 주시고요. 오른쪽 보조축 역시 윤곽선 검정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데이터 테이블을 선택해서 도형 윤곽선 검정. 자, 이렇게 윤곽선 3번 해주시면 출력 형태와 동일한 테두리를 설정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제목을 수정 안 하셨다면 가운데 클릭 드래그해서 책이랑 똑같이 수정해 주시면 되겠죠? 이때 여러분 오른쪽 보조축에
요 시작값이 0이 맞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0 대신 하이픈으로 표시가 될 때가 있는데 그때는 이 세로 보조축의 표시 형식을 회계에 기호 없음을 하시면 하이픈으로 바꾸실 수 있어요. 지금은 숫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0, 만약 이곳에 하이픈으로 표시가 된다면 오른쪽 보조 숫자 세로 갑축을 더블 클릭해서 아래쪽에 있는 표시 형식이 보이실 겁니다. 표시 형식을 숫자 범주가 아닌 회계 범주로 바꿔주시고요. 그리고 기호를 없음으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기호를 없애주시면 이와 같이 시작값을 바꾸실 수가 있어요. 네, 지금은 숫자이기 때문에 다시 숫자로 변경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작업이 다 끝나면 여기에 도형이 들어가죠.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도형 삽입. 자, 똑같은 도형. 육각형을 그려 놓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삽입의 도형에 들어가서 기본 도형 첫 줄에 있는 육각형. 똑같은 도형을 찾아서 클릭해 주시고요. 책을 보고 비슷한 위치에 드래그해서 그려줍니다. 그리고 문제 보시면 스타일을 지정하라고 했습니다. 도형 채우기가 아니라 도형 스타일이요. 도형을 클릭하시고 도형 스타일 그룹을 펼쳐서 바로 여기서 네 번째 줄의 두 번째 바로 이 친구 이름이 미세효과 파랑의 강조 1입니다. 이렇게 스타일을 지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글자를 쓰기 전에 홈 탭에 가셔서 문제에 나와 있는 대로 글자 속성을 굴림의 18 그리고 글자 색깔은 문제 없어도 검정색으로 지정해 주셔야 돼요. 자, 굴림의 18 검정색 그리고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5번 슬라이드 작업이 모두 끝났습니다. 작업이 끝나면 저장 버튼 누르시는 거 아시죠? 저장.